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 항상 리뷰부터 시작을 하죠. 여러분이 미팅할 때도 그래요. 미팅할 때도 대학원생들이 가장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지도교수가 나랑 지난번에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알겠어요? 예. 대학원생이 한 명 이상만 되면, 그렇죠? 한 명이라도 포함하죠. 그렇죠? 뭐 얘기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게 지도교수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교수님을 뵈면 지난번까지는 뭘 했습니다. 이번에 뭘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려야 돼요. 알겠어요? 나중에 어떤 조직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브리핑을 잘해야 된다고요. 저는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제가 갑이고 여러분들이 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어요. 요게 제일 중요한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목 제목이죠. 그렇죠? 어떤 학교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디텍션 티어리 이렇게 해설돼요. 어떤 학교에서는 에스티메이션 티어리, 어떤 학교에서는 디텍션 앤 에스티메이션 티어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텍션 티어리는 요것만 가르쳐요. 에스티메이션 티어리는 요것만 가르치고, 디텍션 앤 에스티메이션 티어리 1이라고 되어 있는 과목을 저는 대학원 때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는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 그래가지고 요걸 주로 가르치는데 아닌 것들도 가르쳐요. 예를 들면 저도 그렇게 하겠지만 예를 들면 리스트 스퀘어나 아니면 스펙트럴 에스티메이션 등등을 이제 가르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션이라는 책이 뭐 이만한 게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이 전체에서 중요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여러분은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이라는 전체 큰 집합 중에서 굉장히 작은, 알겠어요? 그걸 배우고 있어요. 항상 겸허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쨌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듣다가 내일 좀 드랍을 하더라도 교수가 그러는데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에서 특히 Estimation과 Detection을 그 과목에서는 가르친다고 하더라 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고, 특히 이 두 개는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어떻게 구별하죠? 그림이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우리가 뭔가 소스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Observation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인퍼런스 머신을 만들어서 뭘 하고 싶은 거죠? 소스가 어떤 세타라는 놈을 갖고 있는데 걔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의 추정치를, inferred value를 알아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물론 여기는 이제 뭐 필요도 없지만 완결성을 위해서 뭐 sync 이렇게 씁시다.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얘를 알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녀석이 그냥 아무 정보도 없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네. 아무 정보도 없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무 정보도 없는 게 뭐예요? 미래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좀 막막하죠. 물론 그것도 어떻게 매스메티컬 모델을 하면 에스티메이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건 뭐냐면 요 세타가 어떤 finite set이나 countable set, 알겠어요? countable infinity일 수도 있어요. 그런 셋으로부터 나온 거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런 인퍼런스 문제를 디텍션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만약에 어떤 셋에 속하는데 그 셋이 uncountable set이에요. 예를 들면 인터벌처럼 컨티뉴엄이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부르겠다? 에스티메이션 문제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거까지는 확실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이 이제 중요한데 제가 빼먹을 뻔했어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게요.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여기서 보면 키가 뭐예요? unknown parameter to be estimated. 그 다음에 observation. 맞아요? 네. 이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할 거고. 그래서 주어지는 거의 성질에 따라서 문제를 분류할 수 있어요. 근데 observation이 시그널이죠. 우리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시그널 앤 시스템즈에서 배운 그 아이디어를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observation을 시그널이라고 모델링해요. 물론 랜덤 시그널이에요. 이게 랜덤이기 때문에 우리가 statistical inference,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을 하는 거예요. 랜덤이 아니면 이런 과목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과목을 해야죠. 네. 그래서 일단 얘는 랜덤이에요. 얘는 랜덤이니까 잊어버리고, 다만 랜덤 시그널인데 그것을 모델링하는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에서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을 모델할 때도 어때요? 스칼라, 벡터, 매트리스, sequence of scalars, sequence of vectors, sequence of matrices, 그다음에 waveform, continuous time 시그널이죠. continuous time 시그널인데 그게 스칼라 밸류를 가질 때가 있고 벡터 밸류 가질 수도 있고 매트리스 밸류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필드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x, y, z에 한 값이 주어지는데 그게 랜덤이에요. 예를 들면 랜덤 필드, 랜덤 포텐셜 필드가 있다고 해보세요. 일렉트리컬 필드가. 그런 건 어때요? 그냥 원 디멘셔널 시그널이랑 다르죠. 그렇죠? 그런 것도 가능하고 에러 컨트롤 코딩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걸 써요? 어떤 걸 써요? 폴리노미알도 시그널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써요. 그렇죠? 예. 놀랍지 않아요? 매터매티컬 엔티티를 여러분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어때요? 새로운 신호 모델에 적용해서 지금까지 없던 이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승천하는 거예요. 용이 돼서. 알겠어요? 당장은 이제 뭐 승천의 목표가 졸업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여러 가지로 모델링 할 수 있는데 스칼라는 빼겠어요. 왜냐하면 벡터의 특별한 케이스로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벡터 시퀀스에서도 여기선 주로 시퀀스 오브 스칼라즈를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벡터의 시퀀스가 아니라. 근데 물론 확장하기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확장은 안 해요. 이 과목에서. 알겠어요? 이 과목은 굉장히 기본적인 걸 가르치고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은 포항공과대학에 입학한 우수한 학생들이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여러분이 그걸 확장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르치지 않아도 확장해야죠. 그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가르쳐준 것만 확장할 줄 알면은 다 똑같은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웨이브폼도 있는데 웨이브폼도 어때요? 웨이브폼인데 x of t 이렇게 했을 때 그 x of t가 예를 들면 3x1이에요. x1 over t, x2 over t, x3 over t 그러면 어때요? 웨이브폼 오브 벡터즈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는 거의 안 할 거예요. 시험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는 안 해요. 여기서 웨이브폼은 어때요? Continuous Time Signal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학부 때 배웠던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 Observation이에요. 그까지만 해요. 물론 무수히 많아요. 여기. 그렇죠? 여러분은 실제로 연구를 할 때 그런 걸 다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기본만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오브저베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랜덤 벡터, 랜덤 시퀀스, 랜덤 웨이브폼으로 나눌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D/E라고 했는데 디텍션이냐 에스티메이션이냐 그러니까 즉 파라메타가 그렇죠? 요 파라메타가 이제 요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얘기를 하고 있죠. 파라메타가 어때요? 디스크리트 셋으로부터 나온 거냐 컨티뉴어스 셋으로부터 나온 거냐 그래서 또 두 개씩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파라메타가 어때요? 랜덤 파라메타일 수가 있고 아닐 수가 있죠. 주의할 건 뭐예요? 얘는 랜덤이라고 했어요. 왜? 이 과목이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이니까 Observation이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 다루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처음에 이 과목의 목표에 대해서 실러버스에서 얘기할 때 어떤 게 있었어요? Identify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Observation이 있는데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Observation이 있는데 그것이 랜덤 Observation이면 뭔가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의 문제예요. 알겠어요? 그게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투자하는 거든 뭐든 간에. 알겠어요? 근데 그게 랜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툴들을 써야 돼요. 다른 이론들을 써야 되니까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아이덴티파이를 딱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지만 이게 랜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랜덤, 넌 랜덤, 랜덤, 넌 랜덤 쭉 나누니까 어때요? 3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12가지가 있고 이 순서대로 제가 진도를 나가요. 이렇게 많이들 안 해요. 교과서에서. 알겠어요? 예. 저도 이렇게 안 배웠어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리오가나이즈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면 그래도 좀 체계가 서요. 참고로 제가 대학원생일 때 여러분처럼 저는 이제 석사 2학년 1학기 때 이 과목을 들었어요. 네. 그때 고백을 하면 수업을 다 듣고 나서도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디텍션 문제인지 에스티메이션 문제인지 몰랐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강조를 했으니까. 저는 언제 그러면 좀 정리가 되느냐. 저희는 퀄리파잉 에그잼이 과목에처럼 학부 거 중심으로 안 되고 대학원 때 배운 과목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과목이 5과목이었는데 그래서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얘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볼 때쯤부터 4과목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을 빼고 이걸 공부했어요. 저는. 이게 어려운 과목이라서 응시하는 학생이 거의 없었죠. 근데 일부러 봤어요. 그러면서 정리를 했어요. 쭉. 그러면서 이게 이런 거였구나. 알겠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굉장히 열심히 해도 그렇죠? 여러분이 굉장히 열심히 해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공을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아마 제가 배울 때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 이 세 개는 확실히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여기 앉아있으면 시간은 가요. 여러분이 팔짱을 끼고 있든 턱을 개고 있든 졸고 있든 웬만하면 종이를 한 장 가져와요. 아니면 제가 나눠줄게요. 우리 학부 수업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스크래치를 해요. 이렇게 스케치를 해요. 이런 것도 그려보고 한번. 알겠어요? 필기는 굳이 할 필요 없죠. 그렇죠? 이거 다 올라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렇죠? 물론 비공개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한테 물어봐요. 우리 랩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 법이 있어요. 비디오도 다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써봐야 돼요. 알겠어요?
확률과 관련된 모든 그 과목들은 여러분이 샤프심 또는 볼펜 그 잉크를 얼마나 많이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해도가 비례해요. 거의 비례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써봤냐? 알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뭐 어렵다 이러지 말아요. 많이 써보면 다 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알겠죠? 리뷰는 더는 안 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렉처 노트로 갑시다. 오늘은 좀 다른 문제인데 어디냐면 요걸 할 거예요. 요거를. 그렇죠? 요렇게. 여기서도 이제 그러면 뭐 한 문제 다루고 마느냐?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거죠. 이거는 보세요. 다 오브저베이션과 소스의 파라메타. 그렇죠? 그러니까 소스가 내는 파라메타와 소스가 내는 파라메타와 소스가 내는 오브저베이션의 프로퍼티로 나눈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디자인할 때 최적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최적화를 할 때는 항상 옵티멜러티 크라이티어리언을 정해야죠. 옵티멜러티 크라이티어리언은 누가 정해요? 디자인하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어려워요. 어떻게 정해요? 그때그때 달라요죠.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걸 제일 싫어하면 걔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랑 이거랑 둘 다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썸을 해서 맥시마이즈 하는 거예요. 스퀘어 썸을 해서 맥시마이즈 할 수도 있고. 그런 크라이테리아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저스티파이만 하고 나면 어때요? 다른 누가 챌린지 하기가 어려워요. 저스티파이를 안 하고 막 쓰면 말도 안 돼. 이러고 바로 리젝트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되냐면 여러 분류가 있는데 옵티멜러티 크라이테리언. 얘를 우리가 어떤 옵티멜러티 크라이테리언에 따라서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들도 또 묶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배우기 위해서 첫 번째 이그젬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할 거예요. 통신을 했던 사람들이면. 제목은 맵 디텍션이에요. 지도란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문자로 썼죠. 소문자가 아니라. 네. MAP 디텍션 해야 되는데 본래 에크로님들은 이렇게 줄임말들은 본래는 어때요? 그냥 단어로 읽으면 안 되죠. 본래는 안 돼요. 알겠어요? 에크로님은 읽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읽어요. 왜냐하면 편하니까. MAP 디텍션 하는 것보다 맵 디텍션 하는 게 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좀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논문을 쓸 때 앞에다가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하나의 맵 디텍션 디텍터를 제안한다 이렇게 할 때 라고 써야 돼요? on이라고 써야 돼요? 저걸 MAP로 읽으면 on MAP죠. 그렇죠? 그 on이라고 쓰는 게 맞죠? 근데 이걸 맵이라고 읽으면 어때요? 맵 디텍터죠. 미치겠어요. 그렇죠? 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구글에다가 맵 디텍터 해서 쫙 찾아보면 개수가 나오죠. 그거랑 on 맵 디텍터 해서 딱 하면 개수가 나오죠. 봐서 많은 쪽으로 하면 대충 맞아요. 네. 구글을 잘 이용하세요. 제가 대학원생 때는 없었어요. 구글이 제가 졸업할 때쯤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막 이렇게 이상한 사이트 검색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하여튼 이상한 검색 엔진들이 있었는데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좀 의심 가는 구문이 있잖아요. 그럼 쳐봐요. 그렇게 아무도 안 쓰잖아요. 쓰지 말아요, 여러분. 알겠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맵 디텍션이라고 읽겠어요. 맵 디텍션은 좀 전에 말한 어떤 거예요? 벡터 오브저베이션인데 사실은 벡터 오브저베이션이 아니라도 맵 디텍션들은 할 수 있어요. 벡터 오브저베이션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예요? 파라메타가 일단 어떻다고요? 이건 디텍션 문제죠. 말 그대로. 파라메타가 어떻다는 거예요? 랜덤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요. 그 지도를. 12개가 있는데 제일 위에가 뭐예요? 벡터, 디텍션, 랜덤일 때죠.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요. 랜덤 파라메타도 아닌데 맵 디텍션을 어쩌고 그러면 발로 채이는 거예요. 그렇죠? 조인트 까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인트로덕터리 이그젬플은 일부러 헷갈리게 좀 만들어놨어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실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소스가 있고 오브저베이션이 있는데 오브저베이션이 뭐냐에 따라서 벡터 스칼라 나누면 되고 그 다음에 파라메타가 뭔지 아니까 쉬울 거야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문제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한번 봐요. A biased coin is tossed.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했지만 제가 이제 동전을 이렇게 가운데를 딱 홈을 낸 다음에 135도가 되게 딱 구부렸어요. 해놓고 던지는데 여러 번 던져서 대충 보니까 헤드가 나올 확률이 P이고 테일즈라고 해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헤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헤즈라고 해요. 알겠어요? 테일즈라고 해요. 네. 헤즈가 나올 확률이 P고 테일즈가 나올 확률이 1-P예요. P는
알려져 있어요, 이 문제는. 알겠어요? 알려져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던져서 테일이 나오면 아니죠. 헤드가 나오면 헤드가 나오면 그때 우리의 오브저베이션, 인제 오브저베이션 얘기가 나와요. 알겠어요? 우리의 오브저베이션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벡터로 주어지는데 그 벡터는 요건 무슨 뜻이에요? 요런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많이 어뷰즈를 해요. 요게 따른다 이런 뜻이에요. 네. 뭐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스탠다드 노테이션이에요. 이건 많이 쓰는 노멀 또는 가우시안. 그렇죠? 이거는 mean에 해당하고 요거는 variance와 관련되는데 문제는 mean이 벡터면 다음 거는 variance가 아니라 covariance 매트리스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알려져 있어요. 요거는. 하지만 오브저베이션 자체는 어때요? 랜덤하고 우리는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만약 테일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오브저베이션은 여전히 벡터인데 똑같은 랭스예요. 여기서 2x1이라고 합시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I sub 2는 2x2 아이덴티티 매트리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S도 2x1이죠. 그렇잖아요. 민과 코비런스가 로의 개수가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S2예요.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코비런스 매트리스는 어떤 시그마 스퀘어 양수예요. 제로 아니고 여기서 표시 안 한 것 같은데 시그마 스퀘어는 양수예요. 네.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이렇게 주어져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가정은 또 하나 뭐냐면 S1과 S2는 다르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네. 시그마 스퀘어는 양수고. 자, 이렇게 됐을 때 뭘 구하자고 하냐면은 이건 보여주면 안 되는데 둘 다 하여튼 보겠어요. 이걸 먼저 보세요. 주어진 오브저베이션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이제 지령이 내려져요. 디자인은 옵티멈 디시전 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That infer the outcome of the coin tossing with the minimum probability of decision 해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잘 모르겠을 땐 어떻게 한다? 여러분이 어떤 이렇게 텍스트도 여기 수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요거 빼놓고는 되어 있는 걸 딱 봤어요. 근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문서를 볼 때는 손에 뭘 들어야 한다고요? 필기도구를 들어야 돼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과감하게 애들 난도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밑줄도 긋고. 왜냐하면 눈에 안 들어와요. 저도 안 들어와요. 제가 써놓고도. 알겠어요? 무수히 봤는데. 근데 여러분 잘 들어오겠어요? 들어오면 여기 있을 필요 없죠. 그렇죠? 다른 과목을 들으세요.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스타팅 스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또는 프로블럼 솔빙 스킬일 수도 있는데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여튼 딱 펜을 들어요. 알겠어요? 안 들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밑줄 긋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봐요. 지금은 그림을 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말들만 주어져 있고 수식이랑 이것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절대 잊지 말아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계속 산수를 제가 가르치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는 잊지 마라. 아빠가 나한테 가르쳐주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이 두 가지는 공통된다. 첫째, 비주얼라이즈를 하라는 거예요. 밑줄을 긋는 것도 비주얼라이즈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건. 그림 그리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그림도 있지만 그림 말고도 표도 있고 다양해요. 차트도 표죠. 테이블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텍스트인데 아까처럼 트리를 그리는 것도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죠. 잊지 말아요. 비주얼라이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다? 심플리파이를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처음에는 뭐예요? 뭐가 뭔지 복잡해서 잘 모른다고요. 심플리파이에서 코어는 에센스는 남겨놓고 알겠어요? 조금 덜 에센셜한 것들은 다 쳐내요. 그럼 문제가 굉장히 간단해지거든요. 그걸 풀어요. 못 풀겠어요. 더 간단하게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풀 수 있을 때까지 간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내심만 있으면 할 수 있죠? 좀 하다 귀찮아 심플리파이 엿 바꿔 먹으라 그래. 이러면은 여러분이 포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요. 계속 알 때까지. 풀었어요. 그러면 너무 심플리파이 했으니까 주로 트리비얼한 솔루션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제 약간 넌 트리비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컴플렉시티를 높여요. 아까 버렸던 것 중에서 여러 번 갖다 붙이면 조금 복잡해지고 답도 모양이 약간 달라지고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걔로 갖다 붙여요. 그 다음에 막 생각을 해요. 말이 되는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붙여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딱 뚫어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심지어 어때요? 솔루션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게스를 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이걸 잊지 말아요. 이건 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제가 한번 그 다른 교수님, 그러니까 박 PhD를 하고 막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해서 어플라이하는 사람이 저보고 추천서를 써달래요. 그래서 내가 추천서 써주고 싶은데 당신 소개서를 먼저 보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보내왔는데 그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자기는 대학교 가서 얻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simplify 해서 정복을 한 다음에 어때? 다시 복잡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자기가 배운 problem solving 메서드인데 자기는 이걸 전파하기 위해서라도 교수가 돼야 되겠대. 그래서 제가 이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알겠어요?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자기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알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려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블럼 솔빙의 왕도예요. 물론 왕도가 왕이 가는 길이니까 먼저 다들 금이 깔려 있고 뭐 이렇게 편안하지 않죠. 그렇죠? 왕도인데도 막 늑대가 나타나고 막 그래요. 중간에 잡아먹히고. 다만 뭐예요? 그 길로 가면 풀 수 있어요. 다른 길로 가면 못 풀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요. 알겠어요? 제가 계속 메시지를 줄 거예요. 그림 그리고 간단해라. 그림을 봅시다. 자, 코인 토싱해서 아웃풋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안에 코인이 들어있고 이 안에 이제 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던져요. 그렇죠? 제가 던져가지고 제가 알려줘요. 헤드야! 헤즈라고 했어요. 헤즈야! 그러면 어때요? 요 놈이 왕우한 씨라고 합시다. 우한 씨가 딱 받아가지고 요 안에서 우한 씨가 들었어요. 우한 씨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두 개의 랜덤 벡터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사실은. 우한 씨가 있고 양손에 뭘 들고 있는 게 보이죠? 이제. 그래서 이 중에서 헤즈야 그럼 요 놈을 선택해요. 테일즈야 그럼 요 놈을 선택해요. 그래서 여기 버튼을 한번 딱 누르면 안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복권, 주택 복권 옛날에는 빙빙 돌았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겠지만 요즘은 공이 돌죠? 옛날에는 원판에 숫자가 적혀있고 빙빙 돌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벡터가 하나 짠 나와요. 알겠어요?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거랑 약간 다르죠? 처음에 얘기할 때는 뭐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어때요? 오브저베이션이 나왔죠?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어떤 데는 이게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어떻게 돼 있겠어요?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이 뭘 오브저베이션으로 선택해야 될지도 헷갈려요. 왜냐면 관측되는 게 이것도 있고 뭐 저기도 있고 이럴 거거든요. 사실은 옵티멀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브저브되는 모든 것을 묶어서 컨캐티네이트해서 오브저베이션이라고 해야 옵티멀한 거예요. 관찰되는 하나라도 갖다 버리면 어때? 안 돼요. 근데 이건 오브저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오브저베이션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일단 오브저베이션은 알겠어요. 그렇죠? 오브저베이션은 랜덤 벡터예요. 2x1 랜덤 벡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아이덴티파이 해야죠? 뭐 헷갈리니까 봐요, 이거를. 오브저베이션이 뭔지 정했어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해야죠? 파라메타에 대해서 봐야죠. 알겠어요? 파라메타에 대해서 봅시다. 파라메타는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인포하고 싶은 파라메타가 뭐예요? 확률이었어요? 아니죠. 동전을 던졌을 때 제가 우한 씨한테 헤즈야, 테일즈야 라고 말한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얘가 히든이에요. 히든. 얘가 히든이 아니면 우리가 왜 에스티메이트를 해요? 추정할 필요가 없죠. 확률 100%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파라메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큰 덩어리의 소스고, 그렇죠? 요게 파라메타. 알겠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주어졌는데, 그렇죠? 주어졌는데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펜을 딱 들고 여러분 프린트해 왔어요. 예. 여기서 뭘 찾아야 되죠? given y. 오케이. Design an optimal decision rule that for the outcome of the coin tossing. 요거군요. 그렇죠? 요건 알았어요. 요거는. 근데 지금 모르는 게 뭐예요? Design an optimum decision rule with the minimum probability of error죠.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작 뉴턴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 뭐예요? 자, 갈릴레오가 이거 떨어뜨리는 거 실험을 했다 그랬죠? 맞아요? 옛날 사람들은 어때요? 깃털이랑 돌이랑 떨어뜨리면 어떻게 먼저 떨어져요? 돌이 먼저 떨어지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무거운 놈이 먼저 떨어진다. 가벼운 놈은 천천히 떨어진다. 근데 갈릴레오가 이제 사고 실험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갈릴레오부터 사고 실험이 나왔어요. 아인슈타인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얘가? 사실은 갈릴레오 영향을 받은 거예요, 뉴턴이. 뭐
뉴턴이 정말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역사 순서대로는 이제 먼저 한 놈이 임자죠.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갈릴레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돌을 어때요? 잘게 잘라요. 돌을 100개로 쪼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각각은 어때요? 각각은 가볍죠? 가루로 만든 다음에 탁 놓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아까 이론에 따르면 어때요? 얘들이 참 이제 천천히 떨어져야죠. 다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뉴턴이 한 게 뭐예요? 쪼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 물리학 시간에 한 게 뭐냐면 포인트 매스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딱 리스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 그거를 어떤 리지드 바디 이런 걸로 해서 확장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디렉 델타 펑션도 나와야 되고 알겠어요? 스틸즈 인티그럴도 나와야 되는데 다 스킵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거예요. 여기서 만약 대학교 1학년 때 기초 물리학이 어려웠던 학생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누군가가 잘못했죠. 그렇죠? 네.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쪼개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럼 쪼개는 거예요. 봐요. 여기는 디자인 이 말을 알겠어요. 그렇죠? 언도 알겠죠? 옵티멈?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옵티멈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with the minimum이니까 이 옵티멈은 minimum probability of error라는 말이구나. 그럼 얘도 지웠어요. 이제. decision rule. decision rule은 뭐예요? 뭘 내야죠? 여기서 결국 이런 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박스를 디자인해라. 뭐가 나오는?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뭐인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인풋이 오브저베이션이고 아웃풋이 요 세타랑 같은 도메인에 있는 어떤 놈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놈을 내라는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세타가 0과 1인데 얘는 0, 1 모르겠다 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돼요. 네. 실제로 0, 1 모르겠다가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패킷이 날라왔는데 그렇죠? success, fail 이렇게만 하지 않고 예를 들면 패킷에 있는 비트를 가지고 이 비트는 0인 것 같아. 이 비트는 1인 것 같아. 이 비트는 아무래도 모르겠어. 이렇게 할 수 있죠. 일종의 이레이셔죠. 네, 그러니까 주의를 하세요. 네. 근데 어쨌거나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런 펑션 같은 거예요. 박스. 그래서 이것도 무슨 말인지 대충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풋이 오브저베이션이고 아웃풋이 파라메타랑 같은 스페이스인 어떤 놈. 그래서 결국 남은 게 이놈밖에 없어요. 미니멈 프로바빌리티 오브 디시전해라. 네, 미니멈도 알겠어요. 그쵸? 무슨 말인지. probability도 알겠어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이제? 이거밖에 없죠.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estimation detection theory를 가르치지만 이 과목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배운 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쓰이고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과목이 굉장히 뭐랄까 학부에서 배우는 거에 비해서 여러분을 수준 높게 만들어주는 과목이에요. 저는 이 과목을 듣고 또 특히 QE에서 일부러 그렇죠? 험난한 길을 택했죠. 제가 이걸 듣는다니까 선배 한 명이 그랬어요. 준호야, 어려운 길만이 가치 있는 길은 아니란다. 그래서 자기는 안 했어요. 근데 했어요. 그랬더니 가치가 있더라고요. 어려운 길은 대부분 가치가 있다가 제 결론이에요. 알겠어요? 네. 험한 길로 가면 보통 도움이 돼요. 특히 젊을 때는. 나이 들어서는 가지 말아요. 그렇죠? 장담할 수 없어요. 미래를. 네.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디시전 에러. 이것만 알아내면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디시전 에러가 뭔지를 봅시다. 또 디시전 에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죠? 이제 밑줄 그을 수는 없죠. 두 단어밖에 없는데 뭐 그은다고 달라지겠어요? 뭘 하라? 그림을 그려야 돼. 알겠어요? 해봅시다. 이 과목에서 제가 뭘 강조하는지 알겠죠? 이 내용 자체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사고하는 법을 알아내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자, 디시전 에러라. 디시전 에러. 일단 말로 써놓고 저희 써놓는 것도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 여러분 고등학교 때 했잖아요. 목표, 고득점 뭐 이렇게 했잖아요. 써놓는 거랑 안 써놓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네, 저 써놨어요. 디시전 에러. 근데 디시전 에러가 언제 나요? 이제는 조금 다르게 표기할게요. 여기 나오는 걸 세타라고 합시다. 그런데 얘가 랜덤하죠. 아까 헤즈냐 테일이냐가 랜덤하죠. 확률이 하나는 어때요? 하나는 P고 하나는 1-P였죠. 그래서 랜덤이기 때문에 랜덤한 퀀터티는 캐피털라이즈를 할 거예요, 저는.
여기서 대문자로 쓸 거예요. 이게 캐피탈 세타예요. 요게 H 같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짝대기가 쭉 꼬여 있으면은 그냥 세타고 소문자. 요거는 제가 캐피탈 세타로 쓰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나오고 이게 소스죠. 소스가 아니죠. 여기는 쏘리. 예, 코인 토싱. 그렇죠? 그다음에 아웃풋 오브저베이션이 나오죠. 맞아요? 네. 헷갈리면은 이렇게 씁시다. 예, 그다음에 여기 probabilistic mapping 룰이에요. 여기는 deterministic이 아니죠. 맞아요? 세타가 1이라 하더라도 테일이라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게 다르죠. 확률 분포에 따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자꾸 그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decision rule, decision device, detector,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야 될 게 세타랑 비슷한 놈인데 head 추정값이에요. head을 쓰는 건 추정값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estimation detection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싱크라고 씁시다. 완결성을 위해서. 자, 그러면 decision error는 언제 나요? 여기 보면 variable이 electrical signal이 여기서 스칼라로 지금 2개를 했고 하나는 벡터로 했죠. 그렇죠? 어느 걸 가지고 에러인지 아닌지를 얘기해요. 자, 한번 우리 랩 학생들만 하면 안 되니까 한철호. 네. decision error는 뭐와 뭐를 가지고 말해요. 여기서. 소스에서 나온 거. 그렇죠. 세타와 세타엣이 어떨 때 에러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게 됐어요. 아하, decision error is defined as an what? As an event. 알겠어요? 여러분. 확률할 때 어때요? 확률할 때 사건이라 그러잖아요. decision error라는 것은 이벤트의 일종이에요. 알겠어요? 어떤 랜덤한 피나미난 아니에요, 이게? 랜덤한 퀀터티들이 얽혀있는 피나미난에서 어떤 일들은 다 사건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집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벤트는 이렇게 집합을 뜻하는 컬리 브라켓을 써요. 네. 자, 이제 그러면 디시전 에러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다 알아냈어요. 이제. 디시전 에러가 뭔지도 알았고, 따라서 이제 할 일은 뭐예요? probability of decision error죠. 다시 붙이는 거예요, 하나씩. 자, probability of decision error. 그러니까 아하, probability of decision error. 물론 여기서 엄밀하게 하면 어때요? 이거 이상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것도 이상한 표현이고 엄밀하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probability space를 정의해야 돼요. 엄밀하게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메가 S P 이런 걸 정의한 다음에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P of event 그다음에 오메가 콜론 세타 오브 오메가 not equal to 세타 head of 오메가인 이벤트들의 probability measure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어요? 예, 뭔 소린지 모르겠죠? 예, 잊어버려요, 그쵸? 예, 알면 좋아요. 몰라도 돼요. 간단하게 이거를 이렇게 쓰겠어요. 컬리 브라켓도 없애고 뭐 오메가도 없애겠어요. 요 오메가는 여기 속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요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 중에서 메저러블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한국말인 것 같은데 영어랑 섞어서 그 녀석의 크기를 요 probability measure를 이용해서 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잊어버리고 말 그대로 probability of 이런 이벤트 할 때는 이렇게 써요. 많이들 써요. 논문에도 써요, 심지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이게 뭐라고 읽는다고요? probability of event that 또는 probability of theta being not equal to theta hat. 저는 근데 그렇게 안 쓰고 probability of event that theta is not equal to theta hat 이렇게 읽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라고 그랬죠. 한 단계씩 우리가 어치브하는 거예요. 요즘 광고에 뭐 나는 잘 모르는데 미끈하게 생긴 남성이 하나 나와가지고 제가 뭐 영화 배우에서 감독까지 한 단계씩 어치브한 것처럼 뭐 화장품도 뭐 2주일 만에 하면 얼굴이 반짝거린대요. 그 사람 누구예요, 근데? 그 광고에 나오는 남자. 영화 배우예요, 어쨌든? 예,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TV를 안 보는 사이에 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생겼나 봐요.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씩 어치브합시다. 그 사람처럼 미니마이즈 해야 돼요. 이거를 minimize probability of event that theta not equal to theta 해. 이제 좀 수학같이 됐네요. 그렇죠? goal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최적화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minimize objective function까지는 됐죠? 근데 끝이에요? minimization over what? 무엇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minimize 하는. decision rule이죠. decision rule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씁시다. 그냥 잘 모를 때는 영어로 그냥 써요. decision rule.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어때요? 우리가 마치 이것도 비교해 보세요. minimize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x 이렇게 쓰잖아요. 요 밑에다가 이 minimization이 x에 대해서인지 아닌지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헷갈리게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때는 어때요? 여기 안 쓰면 이제 헷갈리죠. 이게 a에 대한 건지 x에 대한 건지 쓰는 게 맞죠, 당연히. 아비어스 할 때는 안 써요, 사람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세타를 디자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타앱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디시전 룰을 이렇게 씁시다, 간단하게.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요놈이 등장했죠. 그렇죠? 얘가 뭐예요? 얘를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 푼 적이 없어요. 대부분 어때요? 이런 식으로 어떤 스칼라 밸류를 찾는 거였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잘 안 해봤잖아요, 이런 거. 시노미 시스템에서도 이런 걸 디자인하는 거 잘 안 해봤잖아요. 시스템 전체를 디자인하라고 안 하고 예를 들면은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을 딱 몇 차까지 준 다음에 coefficient를 한번 찾아봐라 라는 문제도 사실 안 해봤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벡터를 찾는 거 아니에요? 최적의 벡터를. 이건 어때요? 뭘 찾는 거예요?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건데 오브저베이션을 받아서 세타 햇을 내는 어떤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항상 뭐예요? 시스템은 매핑 룰이에요. 잊지 말아요. 매핑 룰이라는 거 잊지 말아요. 매핑 룰. 매핑 룰은 가장 간단한 매핑 룰은 뭐예요? 펑션이죠. 맞아요? 펑션에는 뭐가 있어요? 사실 펑션을 엄밀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이런 걸 했어요. 이게 무슨 표기법이에요? 저는 이게 중학교 때부터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x라는 펑션은 그렇죠? 매핑 룰은 도메인이 리얼 넘버고 레인지가 리얼 넘버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네. 여기서는 사실 매핑 룰은 안 주어졌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x는 이렇게 주어진다. x는 뭐 예를 들면 아니죠. x가 아니라 f라고 하죠. 그렇죠? 고등학교 때는 f였죠. 미안해요. 헷갈리네. 그래서 f of x는 x는 r에 속하고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 x는 r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f of x도 r에 속하고 알겠어요? 그런데 기본은 어때요? 기본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매핑 룰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돼요? 먼저 도메인, 레인지. 알겠어요? 자, 디자인하고자 하는 녀석이 세 개예요. 하나는 매핑 룰, 구체적인 룰이고 하나는 도메인과 레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뭐부터 확인하고 싶어요? 당연히 도메인과 레인지부터 확인하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겠으면 어때요? 심플리파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당연히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맨날 썼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거 뭐 이렇게 써가지고 헷갈리게만 해. 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쓴 이유는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이 앞으로 매핑 룰을 abstract space들로 확장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매핑 룰의 도메인과 레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시노미 시스템을 했는데 신호도 어때요? 신호도 우리가 예를 들면 continuous time signal x of t라고 하잖아요. x of t는 사실 어때요? 이게 x고 이게 r이고 이게 r인 놈이에요. 아까 제가 필드 얘기를 했죠. 필드는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 x면은 이게 r 큐브고 이게 r인 놈이에요. 포텐셜 필드는.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는 어때요? 이게 r 큐브고 이게 r 큐브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봄으로써 수없이 많은 시그널들을 이런 매핑 룰로 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어때요? 도메인과 레인지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할 수 있고 띠어리를 또 만들 수 있죠. 분류를 하면 어때요? 공통점이 있는 것끼리 묶은 분류니까 그 녀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체계적인 이론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럼 어때요? 그런 클래스에 속하는 녀석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거나 어널리시스 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리니어 엘지브라도 그렇죠. 엘지브라 중에서 리니어리티 프로퍼티를 가지는 놈들을 딱 정했더니 어때요? 대단한 이론이 나왔어요. 뭐 서브스페이스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시노미 시스템에서 어때요? 리니어 시스템 그랬더니 어때요? 굉장히 좋은 프로퍼티들이 많이 있죠. 넌 리니어 시스템 본 적 있어요? 자, 거의 안 다루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디시전 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합시다. 자, 노트로 갈까요, 이제? 자, 디시전 룰은 일단 도메인이 뭐예요? 2x1 벡터죠, 이 문제는. 맞아요? 오브저베이션이 2x1 벡터였잖아요. 기억나요? 벌써 까먹었어요? 그 y가 어때요? has가 나왔을 때는 가우시안 with min 벡터 s1 코비런스 매트리스 시그마 스퀘어 아이덴티티 매트리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테일즈일 때는 min s2 코비런스 매트리스 시그마 스퀘어 i sub 2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2x1이죠. 오브저베이션, 그러니까 도메인은 r2예요. r 스퀘어예요. 그래서 r 스퀘어를 이렇게 그려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장만 끼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머리를 긁으면서 생각해봐야 피부만 벗겨질 뿐이에요. 알겠어요? 그림을 그려요. 절대로. 비주얼라이즈 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한테. 알겠어요? 물론 심플리파이 하라는 것도 있고, 이거 두 개만 잘하면은 모든 게 돼요. 알겠어요? 막히면은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세요. 마치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무슨 뭐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게 뭐 주머니를 하나씩 빨간 주머니를 던지고 그다음에 뭐 파란 주머니를 던지고 이러잖아요. 주머니 두 개를 준 거예요, 제가. 알겠어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처하면은 이제 여기 그림을 뭐 비주얼라이즈 한번 탁 던져요, 그렇죠? 그럼 펑 하면서 이제 막 파도가 넘실거리고 마귀들이 막 쓸려가죠. 또 막 가는데 또 괴물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빨간 주머니에 탁 던지면 어때요? 심플리파이 그러면 또 막 마귀들이 쓸려가지고 불이 나서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절대 잊지 말아요. 네. 그래서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어때요? 2x1 벡터가 has일 때 어때요? S1이라는 놈을 벡터를 중심으로 한 가우시안이었죠. 서큘러 시메트릭 가우시안이에요. 제가 말하는 지금 서큘러 시메트릭 가우시안을 모르면 여러분이 이걸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확률 수업을 안 듣고 이걸 들으면은 이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벌써. 서큘러 시메트릭 가우시안이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 가우시안 산이 이렇게 있는 거죠. PDF를 생각하면. 여기서 CDF를 생각할 변태적인 인간은 없겠죠. 그렇죠? 네, PDF를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산이 높은 쪽은 우리가 만약 여러 번 관찰한다면 인디펜던트하게 그쪽에 찍히는 놈이 많을 거죠. 네. 그 다음에 만약 테일즈라면 어때요? PDF가 S2를 여기다 찍었어요. 일부러. 아비트러리하게 찍은 거예요. 여기서 가우시안 산이 생길 거고, 두 개의 산은 모양이 어때요? 중심만 다르고 똑같아요. 왜냐면 아까 코비런스 매트리스를 둘 다 시그마 스퀘어 I2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까지는 아는데 1,1이 관찰이 딱 됐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그 다음엔 뭘 해야 되죠? 이 디시전 룰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디시전 룰이라면은 이 관찰 값을 딱 보고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뭘 내야 되죠? 자, 이제 봤으니까 너 이제, 그렇죠? 받았으니까 내놔. 그럼 뭘 내놔야 돼요? 세타 head equals 0, tails, or 세타 head equals has. 또는 그걸 has, tails를 각각 0, 1에 매핑했다면 0, 1을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점에 대해서 0, 1로 합시다. 간단하게. 0이라고 매핑을 하거나 2라고 매핑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매핑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매핑 룰은 이거를 델타라고 할까요? 델타는 결국 R3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has, tails로 가는 매핑 룰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뭐야 이거 쉬운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물론 못해요 처음에는. 알겠어요? 알고 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고 나면.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때요? 이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 하루 해가지고 되진 않아요 절대로.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앱스트랙타이즈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하는 게 뭐냐면 레퍼런스들 중에 그 K라는 사람이 쓴 책 있잖아요.
또 K 그러면 또 웃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갑자기 J와 K가 생각나요. 그렇죠?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맨인 블랙에 나오죠. J와 K가. 그 K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Detection Theory, Estimation Theory. 그 책이 상당히 괜찮아요. 굉장히 방대하게 썼어요. 여러분의 엑서사이즈 하기엔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조범 씨? 다 풀으라고 했어요. 사실은 조교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놈을 디자인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좀 이따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건 뭐냐면 왜 거짓말이냐면은 이건 이미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디시전 디바이스를 디터미니스틱 시스템으로 디자인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R 스퀘어의 어떤 한 포인트에 대해서 요 중에 하나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펑션 아니에요? 맞아요? 펑션은 뭐예요? 요 중에서 한 값만을 내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옵티멀 하냐는 거예요. 언뜻 옵티멀 한 것 같죠? 옵티멀 한 것 같죠? 옵티멀 안 하다는 걸 제가 보여줄게요. 자,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봐요. 가위바위보 졌어요. 가위바위보 또 졌어요. 가위바위보 또 졌어요. 가위바위보 또 졌어요. 가위바위보 또 졌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저는 아영 씨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 주로 가위를 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위를 내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디터미니스틱하게 그렇죠. 가위를 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떻게 돼요? 물론 지금은 아영 씨가 적응을 한 거죠 사실은. 평소에는 예를 들어서 가위를 주로 많이 냈는데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길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딱 하는 거 보고는 저 자식이 디터미니스틱 룰로 접근하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딱 바꿨죠 스트래터지를.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때요 대부분? 가위바위보를 할 때 디터미니스틱 하게 하면은 안 되겠죠. 물론 이거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소스의 아웃풋이 막 변하는 거죠. 피드백을 받아서. 그러니까 해당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마인드 속에는 뭐예요? 랜더마이즈를 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그쵸? 그게 이런 간단한 문제든 아니면 정말 상대가 하는 걸 보고 러닝을 하는 거든 간에 디터미니스틱하게 하는 것보다 랜덤하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맞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모든 디터미니스틱한 어떤 룰들이나 스트래터지는 랜덤 스트래터지의 일부예요. 맞아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바위만 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머릿속에 어떻게 되냐면 이건 랜덤 스트래터지야. 바위를 낼 확률은 1, 가위와 볼을 낼 확률은 0. 이러고 있었어요. 랜덤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디터미니스틱 스트래터지는 랜덤 스트래터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솔루션을 랜덤 스트래터지라고 세팅을 하고 풀면은 디터미니스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디터미니스틱이라고 놓고 풀면 옵티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디터미니스틱 룰이 옵티말 솔루션 중에 하나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럭키.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이 모든 솔루션을 찾고 싶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못 찾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한번 듣고. 저도 이해를 해요. 저도 이해를 못했으니까 옛날에. 자,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펑션으로 보면 디터미니스틱 룰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say 이렇게 했는데 그냥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냥 아웃풋이 제로다 1이다 또는 heads다 tails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매핑하는 거 간단하죠. 여러분이 학교에서도 어때요? 뭐 김철수가 1번이고 하면 나중에 심지어 담임선생님이 번호로 부르죠. 그렇잖아요. 파이나이트한 또는 카운터블 셋일 때는 어때요? 번호로 불러도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heads, tails 할 필요 없고 0, 1 해도 되고 1, 2 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룰을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잠깐만요. 디터미니스틱 룰을 쓴다고 하면 결국은 디시전 룰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요 옵저베이션 스페이스를, 즉 도메인을, 디시전 디바이스의 도메인을 그냥 두 개의 셋으로 파티셔닝 하는 거예요. 파티셔닝이 뭐예요? 셋을 파티셔닝 한다는 뜻이 뭐예요? 셋을 쪼개는 거죠. 어떻게 쪼개요? 교집합은 공집합이고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쫙 이렇게 쪼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때요? 이거 7개로 쪼갠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나씩
첫 번째 집합, 두 번째 집합 이렇게 해도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어떤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걸 유니온으로 정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쪼갤 때 이렇게 선으로 나올 거라고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 얘랑 얘랑 얘가 예를 들면 내가 has라고 말할 집합이고 나머지가 tails라고 말할 집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선으로 될 거다. 적당히 특히 직선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 마음대로. 모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매핑 룰이구나. 디터미니스틱일 때는. 그리고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의 셋으로 파티셔닝을 한 거구나. 그래서 각각의 셋을 decision reg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decision region을 감마를 여기서 쓰기로 하는데 캐피탈 감마를 여기 있죠. 그래서 감마 1은 예를 들면 이게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셋은 아닐 수가 있어요. R2에서 감마 1은 내가 뭐 세타 햇을 1이라고 하는 또는 여기서는 has라고 할 동전이 그런 리전이고 observation의 리전이죠. 감마 2는 그 반대의 경우고. 그런데 여기도 있지만 랜더마이즈드 룰을 생각하는 게 그렇죠? 랜더마이즈드 룰을 생각하는 게 디터미니스틱 룰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아요. 만약에 랜더마이즈된 룰이 더 좋은 룰이라면 디터미니스틱하게 처음부터 컨스트레인트를 주고 풀면 안 좋은 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랜덤 룰은 도대체 어떻게 디스크라이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랜덤 매핑 룰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거의 없죠. 사실은 조금씩 배웠어요. 랜덤 펑션 어떻게 해요? 원시. 자, 인풋이 들어오는데 아웃풋이 랜덤으로 매핑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X가 들어와요. 아웃풋을 Y를 랜덤 매핑을 하고 싶어요.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적절한 예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적절한 예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자, 다시 한철분. 네, 한철호. 한철호군. 랜덤 프로세스 같은 것도. 랜덤 프로세스 같은 거. 인풋이 뭐일 때 아웃풋이? 인풋으로 보고, T를 인풋으로 보고, 샘플에 대해서 랜덤하게 해서. 그렇게 해도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입력이 T인데 그렇죠? 아웃풋을 랜덤하게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가 랜덤 프로세스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탁 제너레이터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들어오는 입력을 요 타임 축에 하나로 잡는 거예요. 이거면 요놈이 나오고 이러면 요놈이 나오죠? 괜찮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랜덤 디시전 룰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건 여전히 여기서는 뭐예요? has 또는 tails가 나와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입력은 R2의 값이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랜더마이즈드 룰이란 어떤 걸까요? 그때 디터미니스트 룰을 포함하고 아까 비슷한 거 했잖아요. 제가 어떠냐면 결국은 has라고 말할 확률, has라고 내가 아웃풋을 낼 확률과 tails라고 아웃풋을 낼 확률만 정해주면 되잖아요. 각각의 오브저베이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has 또는 tails라고 말할 확률이 어느 한쪽이 1이면 디터미니스트 룰이 되지만 그게 2분의 1이면 어때요? 예를 들면 아까 그림에서 여기 일일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디시전 룰을. 일일이 넣으면 그렇죠? 동전을 또 던져요. 얘가 자기가 동전을 갖고 있어요. 디시전 룰이. 동전을 던져서 has라고 말할 확률이 4분의 1이고 tails라고 말할 확률이 4분의 3.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때는 두 가지밖에 없고 다음에 1이니까 한 값만 주면 되죠. has라고 말할 확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요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has라고 말할 확률들을 찾아주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이제 접근을 다 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2dimensional function인데 어때요? 그 값이 이제 has, tails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델타를 r 스퀘어에서 이렇게 되도록 0, 1 인터벌이죠. 이런 걸 찾으면 돼요. 이제는 좀 간단해졌죠.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0이면 예를 들면 tails라고 말하고 1이면 has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2분의 1이면 그 점에서 그렇죠? 입력에 대해서 tails라고 말할 확률이 2분의 1, has라고 말할 확률이 2분의 1. 헷갈리나요? 좀 지나면 알게 돼요. 네. 처음부터 알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알면 천재예요, 여러분들이. 네.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은 천재가 아니에요. 아직도 천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디스커리지 하는 게 아니라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노력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요? 천재의 정의가 뭐예요? 노력 안 해도 아는 사람 대부분. 알겠어요? 근데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노력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앞에다 붙여놓은 거. 나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써놨었어요. 예. 그래서 천재 같은 인간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예. 제가 고등학교 때도 있었고 대학교 때도 있었고 유학 가서도 있었어요. 근데 항상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 머리는 저놈이 좋은데 시험은 준호가 잘 본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왜냐면 제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하면 돼요. 알겠어요? 천재들은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안 되죠. 그렇죠?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는 모르겠어요. 천재가 잘할 수도. 박사학위는 엉덩이가 무거운 자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가볍다고 생각되면 막 이렇게 납덩어리를 붙이든가 해서 좀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전히 어때요? 우리가 어떤 펑션을 디자인하는 문제로 바꿨어요. 어떤 펑션을 디자인해요? 이제는 R 스퀘어에서 인터벌 0 to 1으로 가는 펑션을 잘 디자인하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여전히 모르겠어요. 펑션을 디자인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난감하죠. 굉장히. 하지만 이제는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점점 최적화 문제가 잘 쓰여지고 있어요. subject to 어떻게 되죠? subject to는 constraint를 말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를 찾는데 요 녀석에 대한 제한이죠. 그렇죠? 어떤 제한이에요? 델타 오브 y는 물론 r 큐브고 r 스퀘어고 또 어때요? 델타 값은 각각의 y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이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알겠어요? 문제는 이제 거의 완전해졌는데 완전 안 한 부분이 아직 눈에 보이죠? 어디가 완전 안 해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디가 이상하죠?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주범씨. 주범씨는 물으면 안 되지.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현수씨. 자,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디가 아직도 좀 뿌예요? 이건 너무 간단하죠, 그쵸? 어디가 남았어요? 요놈이 이상하죠? 그쵸? 오브젝티브 펑션이 아주 막연해요, 아직. 왜냐하면 이 녀석을 뭐의 펑션으로 만들어야 돼요? 디시전 파라메타, 델타 오브 y의 함수로 나타내야지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minimize f of x, x는 0에서 1 사이. 풀 수 있어요? 못 푼다고요. f of x를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울이 뭐예요? 이 녀석을 다시 쓰자는 거예요. 어떻게? 고울은 뭐다? 이 녀석을 델타 오브 y로 쓰자는 거예요. 델타 오브 y. 알겠어요? 그래야지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오브젝티브는 이제 요거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어떤 단어를 제가 쓸 것 같아요? 응? 여기 이제 단어가 쓰는데 단어가 여기인데 terms of 또는 as a function of. 제가 이렇게 ft 이렇게 쓰면 function of예요. 알겠어요? 많이 이렇게 쓰죠, 사람들이. function of 뭐예요? 델타 오브 y죠. 근데 뭘 하라? 여기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서 그래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rewrite. 다시 써봐라. 또는 represent. 그렇죠? 저는 이 단어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represent는 뭐예요? 다시 보여주는 거죠. 다르게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건 어때요? 보이는 건 그냥 간단하죠. probability of 어떻게 돼 있어요? probability of event that theta not equal to theta예요. 너무 간단하지만 어떻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in terms of 또는 as a function of delta of y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델타 오브 y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또 여러분이 어때요? 근데 말로 이렇게 수식으로 줬잖아요? 또 어때요? 턱을 괴고, 팔짱을 끼고,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이렇게 있으면 풀릴 수 있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되죠. 뭘 해야 될까요? 비주얼라이즈를 다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게 뭔지를 다시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봐요. 예를 들면 여기서 세타가 나오고, 그래서 매핑 룰이 있어서 오브저베이션이 보여지고, 우리가 이제는 델타 오브 y죠. 만들어서 세타의 햇을 낼 거고, 그 다음에 뭐죠? 이 싱크가 있죠. 이건 중요 안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놈과 이놈만 인발브드 돼 있죠. 맞아요? 여기는? 그럼 당연히 이제 이걸 그리고 나면, 이놈을, y를 써서 얘를 리프리젠트 하다 보면, 왜냐면 y는 또 뭐랑 연결돼 있어요? 델타 오브 y랑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결국 y를 어떻게 끼워 넣어야 돼. 알겠어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건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막스가 어떻게 써요? 인류의 발전 단계가 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원시 공산 사회에서 봉건 사회로 왔다가 다시 민주정의로 갔다가 공산주의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때요? 이미 막스가 나타났을 때 이미 그렇죠? 민주정체가 시작됐죠. 그래놓고는 어때요? 막스주의를 따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 맞았다고. 나도 해요. 그런 소리는. 그렇죠? 지금 사실은 그거예요. 미안해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어때요? 이해하고 나면 이제 새로운 문제를 볼 때 이게 정말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더라도 난 바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안 되는 게 당연해요. 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재수강을 하거나 그렇죠? 네. 재수강이랑 다름없이 듣거나 김주범 군처럼. 네. 자, 봅시다. 주원 씨는 왜 들어왔어요? 근데 안 들어도 돼요. 네. 자, 나중에 이거 2배속으로 해서 들어요. 알겠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끼워 넣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끼워 넣는 거 할 줄 알아요? 이상준 군. 예. 저한테 확률 수업 들었어요? 시노미 시스템만 들었어요? 아니요. 둘? 그렇죠. 자, 어떻게 하죠? 제가 가르쳐줬는데 수업 시간에. 분절을 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타와 세타 헨만으로 돼 있는 이벤트잖아요. 그거의 확률을 구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걸 보면 어때요? 얘들은 서로 다 얽혀 있죠. 정보 이론에서 보면 어때요? 이게 요 세 개의 랜덤 엔터티들이 퀀터티들이 뭘 이룬다? 마코프 체인을 이루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알게 돼요. 이번 학기 끝나게 되면. 네. 이 시간은 말고 인포메이션 대리 수업을 들으면.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한 건 뭐냐면 이 녀석을 y가 들어있게 똑같은 꼴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배웠어요. 확률 시간에. 제가 누누이 강조했어요. 그렇죠? 시험에도 냈어요. 심지어. 어떻게 하죠, 성준 씨? 예, 큰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확률 시간에 처음에 어때요? 랜덤 베리어블을 동원하기 전에 이벤트들만 가지고 하면서 이 확률 과목에서는 여러분이 딱 세 가지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게 뭐라고요?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의 정의. 알겠어요? 여러분이 확률 및 통계를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파생되는 두 가지 디어렘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만 알면 끝이에요. 알겠어요? 나머지 두 개가 뭐였어요, 성준 씨? 이제 기억나죠? 그렇죠.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과 베이스 디어렘이에요. 이 세 가지만 알면은 다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이 뭐였어? 이러고 있을 거예요. 베이스는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봅시다. 큰일이에요. 네. 어디 있나? 안 써놨나 보죠, 제가? 제 노트에는 써져 있던데.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쓰죠, 뭐. 아영 씨는 알아요? 오늘 시간에.
그래서 total probability theorem과 베이스 디어렘을 배울 텐데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르면 이 과목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 돼요. 봅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게 있잖아요. 이게 클래스예요. 클래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점들이 학생들이에요. 알겠어요? 학생들인데 하필이면 제가 선을 이렇게 그었더니 알겠어요? 이쪽에는 다 남학생이고 0으로 방해해야 되나요? 네. 0으로 합시다. 다 보이즈고 이쪽엔 다 걸스가 있어요. 알겠어요? 이쪽의 점들은 다 걸스고 이쪽은 다 보이즈예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그었더니 알겠어요? 얘들은 뭐라 그럴까요? 얘들은 지곡동에 사는 애들이고 그렇죠? 얘들은 효자동에 사는 애들. 영어로만 하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5명 4명이다. 실수. 잠깐만요. 여기 4명, 여기 2명, 여기 3명, 여기 3명 이라고 알려줬어요, 여러분한테. 그래 놓고는 제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남학생 수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계산하죠? 어떻게 계산해요? 상준씨, 네. 어떻게 계산해요? 너무 어렵죠, 그쵸, 문제가? 분양선이 초등학교 1학년도 못 풀겠어요, 그쵸? 예. 어떡하나? 초등학교 1학년도 못 풀겠는데. 어떻게 되죠? 왼쪽에 있는 4명과 예. 곱해요? 더합니다. 예.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Number of boys who live in 효자. 잠깐만요. 너무 지금 쉽게 하나? 근데 이게 기본이에요. 아무도 이렇게 안 가르치죠?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하면 다 이해가 안 돼. 효자동 플러스 number of boys who live in 지곡동. 이렇게 하면 되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죠? number of students who live in 효자동.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하면 되죠. 어때요? number of boys who live in 효자동 플러스 number of girls who live in 효자동이죠. 맞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total probability theorem이에요. 그러니까 토탈 아니에요? 토탈 넘버 오브 보이즈를 알기 위해서 보이즈라는 그에 들어있는 놈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너무 당연하죠? 근데 요거를 이제 좀 우아하게 써야 돼요. 그렇죠? 이대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우아하게 써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들을 보면 막 어려워 보이거든요. 6인가요? 네. 네? 네. 처음에는 다 이렇게 디라이브 해요. 알겠어요? 간단하게 하고. 그래놓고 어때요? 마지막에는 자기의 그 복잡한 오리지널 문제를 딱 내놓고 논문에도 쫙 쓰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T컴이 새로 나왔어. 딱 보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때요? 그 사람들 그렇게 안 했어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네. 자, 이제 여기서 우아하게 쓸게요.
이게 total probability theorem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여러분이 기억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기억하면 이상하죠,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기억해요? 그래서 기억하는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반에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놀고 있는데 이렇게 싹 잘랐더니 여기는 효자동, 여기는 지곡동 살고 이렇게 잘랐더니 남학생, 여학생. 근데 그러면 너무 유치하잖아요. 좀 더 우아하게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요거를 또 다르게 쓰겠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 안 하고 뭘로 한다? 그림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할 거예요.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을 여러분이 기억하려면은 이 말을 기억할 수는 없어요.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적어도 3수강, 4수강을 했거나 아니면 강의를 한 4번, 5번 연달아 한 사람들이고 아무도 이렇게 기억 못하죠. 영씨. 아까 교수님께서 빼먹었어요? 네. 알았어요. 네, 이렇게 할 테니까 알아서 번호를 다시 고쳐요. 그래서 그림으로 하겠어요. 알겠어요? 그림으로. 그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이건 뭐 당연하죠. 맞아요? 봐봐요. A는 set A는 A와 B1의 교집합 유니언 이거 좀 잘 안 칠해졌는데 A와 B2의 교집합 유니언 A와 B3의 교집합 유니언 A와 B4의 교집합 이죠? 맞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조금 메모리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이거를 3개로 쪼개요. 알겠어요? 4개로 하지 말고. 네. 그래서 기억해요. Total Probability Theorem은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근데 B들이 서로 인터섹션이 있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인터섹션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뭐냐? 인터섹션이 공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B들의 유니언,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돼야 돼요. 알겠어요? 그럴 때는 항상 성립해요. 물론 여기서 봐요. B가 A를 포함하면서 서로 mutually exclusive 오어면은 B들의 유니언이 오메가일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어때요? 요거의 좀 작은 버전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유니언을 했더니 교수님 이렇게 전체 집합이 안 되는데요. 따라서 토탈 프로바빌리티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로 차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조인트 까이는 거예요. 그림 그려보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림만 그려봐요. 알겠어요? 그림이 어떻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림 안 그리면 문이 닫힐 뿐만 아니라 뭐가 하늘에서 떨어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 그래서 너무 자명해요. 여기까지만 쓸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probability of A인데 probability measure의 특징이 뭐예요? 뭐일 때 이 것들이 각각 서로 교집합이 없으면 합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배웠잖아요, 이거는. 그쵸? 그래서 당연하죠. 일종의 면적으로 보면 되잖아요. 이 P라는 것을. 이 동그라미, 요 그릇의 면적을 계산할 때 요거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이거 안 할게요. 따라서 일반화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3개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2개를 써서 하는 거예요. 하나가 뭐예요?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정의죠. 그래서 이거를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써서 나타내요. 이건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서 일로 가는 걸 모른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있죠. 책을 찾아서 다시 공부를 하거나 드랍하거나. 그렇죠? 이건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